업무를 진행하면서 SSH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 제가 SSH에 대해서 남들에게 설명할 때 그냥 원격 접속 프로토콜이야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 김에 SSH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SSH가 시큐어 쉘이라는 이름인데 이 시큐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SSH에 대해서 보안적인 관점에서 좀 더 집중해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SSH와 그리고 SSH 이전에 있었던 텔넷 그리고 SSH 암호화 방식, 인증 과정, 그리고 로그인하는 두 가지 방법, SSH를 활용한 유용한 기능, 그리고 SSH를 사용하면서 지향해야 할 것, 이렇게 목차를 나눴습니다. SSH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SH는 시큐어 쉘이고요. 원격의 기기를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게 되는데 이전에 있던 원격 접속 프로토콜인 텔넷의 단점을 보완해서 1995년에 설계되었습니다. 텔넷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TCP/IP 네트워크상에서 사용되는 원격 접속 프로토콜이고요. 텍스트 라인을 교환하고 텍스트 형식의 응답을 수신해서 원격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평문으로 교환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SSH를 많이 사용하고 1969년에 설계되었습니다. 텔넷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텔넷은 스니핑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쉽게 가로채질 수가 있고요. 공격자는 네트워크상에서 텔넷 트래픽을 가로채서 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SSH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스니핑 공격에 성공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H와 텔넷의 차이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했었는데요. 텔넷의 취약점을 한번 보려고 직접 패킷을 캡처해보는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로컬에서 가상 머신에 텔넷과 SSH를 사용해서 접속해서 그 줄에 패킷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원격과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한번 살펴봤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패킷을 분석해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패킷 캡처에는 와이어샤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는 시나리오인데 우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테넷으로 접속을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아이디는 tsnnet, 패스워드는 1234라는 정보로 접속을 먼저 할 거예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실 때 실제 서비스에 절대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테스트를 진행할 때 개인 환경에서 버추얼 머신을 올려가지고 가상 환경에서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텔넷을 사용해서 원격 서버에 로그인하는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왼쪽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은 와이어샤크로 패킷을 직접 찍어본 건데요. 텔넷을 사용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왼쪽 그림 아래에, 왼쪽 사진 아래에 팔로우 TCP 스트림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를 조합해서 확인해 보니 텔넷을 사용해서 통신하면 계정 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통신하는 SSH를 꼭 사용해야 스니핑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SH의 경우를 확인해 볼 건데 왼쪽 사진도 이전과 동일하게 SSH를 사용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습이고요. 아래 또 팔로우 TCP 스트림을 보면은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전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SH의 경우에는 텔넷과는 다르게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보내지기 때문에 공격자가 스니핑 공격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과정이 따로 필요해서 SSH가 보안적으로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SSH 통신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하는지를 살펴보면 SSH에서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 그리고 해싱 세 가지를 전부 사용하는데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이 되고요.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인증 과정에서 사용되고, 그리고 로그인 시에 아이디 패스워드,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것 대신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무결성 확인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SSH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각각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생성하고 공개 키만 주고받음으로써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송신자는 수신자의 공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요. 수신자는 수신자의 개인 키로 데이터를 복호화합니다. SSH를 통해 서버로 접속을 시도하면 먼저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해서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개인 키는 절대로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대칭키 암호화 방식인데요. 서버 클라이언트 양측에서 동일한 비밀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고요. 비밀키 정보는 SSH 프로토콜에서 첫 인증을 거치면서 키 교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교환이 됩니다. 이때 보통의 경우에 키 교환 알고리즘에는 DPL만 알고리즘이 사용이 됩니다. DPL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송신자의 공개키와 수신자의 개인키를 사용해서 비밀키를 만들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비밀키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패킷으로 보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해시 암호화 방식인데요. SSH 통신에서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MAC를 패킷에 포함하여 통신하게 되는데, 이 MAC를 생성할 때 해시 함수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SSH 인증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에 SSH 인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SSH 접속 요청을 보내면 비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각각 공개 키를 교환을 하고요. 키 교환 알고리즘, DPL만 알고리즘 같은 키 교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할 비밀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SSH로 서버에 접속할 때 패스워드 입력하거나 그리고 공개 키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는 그 로그인을 마치면 SSH 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이후 저희가 보내는 데이터는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가 됩니다. 다음은 SSH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인데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저는 로그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클라이언트에서 키쌍을 생성해서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서버에 등록하는 방법이 보안적인 면에서 더 권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방식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키쌍을 생성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공개키를 서버에 복사를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뒤에서 진행한 것처럼 따로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SSH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사용 중인 SSH 기반 프로토콜이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SCP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SCP는 로컬 호스트와 원격 호스트 간에 혹은 그 원격 호스트 간에 컴퓨터 파일을 안전하게 전송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로컬에서 원격으로도 전송할 수 있고, 원격에서 로컬으로 파일을 받아올 수도 있고, 원격에서 원격으로, 서버에서 서버로 파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FTP의 보안적인 단점을 보완한 SFTP 프로토콜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저희 소프트웨어 팀장님께서 알려주셨던 건데, SSH를 사용하여 GUI 프로그램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SSH를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대문자 X 옵션을 넣으셔서 실행하면 X11 포워딩이 된 것이고, 그렇게 접속을 한 다음에 GUI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서버의 GUI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어폭스나 와이어샤크 같은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SSHFS라는 SSH를 활용한 웹 파일 시스템 마운트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SSH를 사용하면서 지향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방식은 좀 권장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방식보다는 공개키, 개인키, 키쌍을 활용해서 로그인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쉽게 추측 가능한 비밀번호는 당연하게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1234, 0000 이런 비밀번호는 브루트포스 공격이 취약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은 SSH 컴피그 파일을 수정해서 루트 로그인을 배제하는 옵션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유저에게 슈퍼유저 권한을 부여하는 게 보안상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슈퍼유저 권한을 무분별하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성한 개인키를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키와 쌍으로 생성한 개인키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추천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